네. 예, 예. 이렇게 그 페이스북에 자기 기본 화면을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예. 기본 화면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뭐 메뉴라든가 안에서 이 친구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메뉴가 친구 메뉴. 친구 메뉴 있는 건 다들 보셨지요? 친구 메뉴가 있어요. 예. 거기 메뉴 들어가면 요 중에 추천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추천. 추천. 예, 그러면 추천에 들어가면 이렇게 항상 추천을 해줘요. 근데 추천해준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완전 똑똑하게 해주는 건 아니고요. 완전히 똑똑하게 해주는 건 아니고 저 중에서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고르시는 기준을 이야기를 드릴게요. 예, 우선은 이름이 장난스럽지 않은 분, 이름이 본명 같은 거, 본명 같은 이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얼굴이 또렷한 분. 왜냐하면 오프라인에서 왔을 때 못 알아볼 사람은 사실 맺을 필요가 없어요.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서로 알아볼 수 있어야 그게 관계로서 네트워크로서 가치가 있지. 안 그러면 네트워크 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똑바로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게 클릭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분은 지금 성함이 본명이 아니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이분은 얼굴이 또렷하지 않지요. 이은옥님은 얼굴이 또렷해요. 그러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왔을 때 아래로 요리 조금 내려보잖아요. 내려보면 4시간 전에 지금 글이 올라왔죠. 그죠? 예, 그리고 글이 포옹 글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은옥님만 여기서는 그 친구 추가할 대상인 거예요. 위쪽 두 분은 아니고 윤현미님 페이스북이 추천은 해줬지만 윤현미님은 얼굴이 없는 거고 매연님은 얼굴이 그 자기 얼굴이 아니죠. 저기 그 얼굴은 있는데 성함이 자기 본명이 아닌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은옥님은 얼굴 있고 안에 딱 들어와 봤더니 이렇게 자기 내용이 있잖아요. 자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퍼온 게 아니고 이러면은 친구 추가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 위주로 이렇게. 예. 그다음에 여긴 얼굴 아니고 본명 아니고 여기 얼굴 모르고 안병길님 여기는 얼굴 있고 성함 있지요. 그럼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보니까 9월 1일이에요. 그러면 아주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자기 이름 자기 저기 그 내용이 있잖아요. 자기 생활 내용이 들어 있고 댓글도 있고 8월 31일 그러면 띄엄띄엄 쓰는 분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추가하셔도 되는 거예요. 조기영님 이렇게 누르면 얼굴 이름 근데 이렇게 내려가니까 3월 며칠이에요? 3월 3일이죠. 그럼 맺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메신저나 이런 걸로, 아, 저는 패친만 공개로 해서 글들을 쓰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거는 패친 아닌 분들한테도 보이는 내용이잖아요. 예, 네. 근데 이런 경우도 안 맺으시는 게 좋아요. 보통은. 왜냐하면 친구만 보기로 해놓은 그 내용들을 가지고 나중에 악유가 많이 돼요.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친구만 보기로 하는 거 빤히 알면서 왜 바깥에다 그 내용을 전했느냐.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곤란하거든요. 예, 그래서 하실 때는 전체 공개로 된 최근 글이 있는 분, 그것도 포옹 게 아니라 자기 그린 분, 요런 식으로 맺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예를 들어서 삭제, 그 다음에 박성희님, 최인희님 다 얼굴 또렷하지 않잖아요. 네. 조미령님도 얼굴 너무 작고 황동희님 아슬아슬하긴 한데 누르고 볼게요. 이렇게 해서 얼굴 있으신데 이렇게 가면 8월 23일 프로필 사진만 있죠. 그리고 네. 2020년 프로필 사진 이런 분들은 보통 친구만 보기로 해놓으신 경우가 많아요. 내용을 예 그래서 쭉 넘어가고 정재영님 이렇게 하면 여기도 얼굴이 너무 구석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렇게 그냥 정보는 안 주고 분위기만 이렇게 내는 소개가 있을 때는
이런 경우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편이 못 돼요. 예. 이렇게 해서 7시는 글은 지금 바로바로 들어와 있으니까 조금 고민스러운 그런 쪽이긴 하네요. 예. 이런 식으로 이거를 쭉 보시는 게 일반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선글라스 같은 경우도 조금 저는 추천하지 않고, 예. 양화정님 같으면, 예. 얼굴 아래 윤곽 가리긴 하셨어도 연락처 있고, 하시는 사업체 있고, 예. 44분 전, 이 정도면, 그러면 지금 소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요런 정도로 해야 나중에 패친을 맺은 보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분이 어떤 활동하시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서로 활동을 알아야 이게 온라인에서 네트워킹을 하는 보람이 있는 거지. 상대방이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가서, 조금 아쉽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 상대방이 뭐라 그러냐. 저는 자주 안 봐요. 저는 카톡은 좀 자주 봐도, 뭐, 페이스북은 가끔 시간 날 때 들어가 봐요. 그러면 나만 노력을 많이 한 거잖아요. 제한돼 있는 제한돼 있는 범위 안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얼마든지 사람을 사귈 수 있는데 얼마든지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소식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는 사람들한테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SNS에서는. 그러니까 반드시 방금 보신 것까지 하고 하나 더 오한나님이나 이제 문화경님이나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권해드릴 내용은 뭐냐면 내가 생활하거나 내 생활권이나 내 사업권 안에 들어오는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생활권이나 사업권 안에 들어오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맺는 거 그걸 필터링을 한 번 더 해주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이도 지역에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좀 전에 제가 기준 삼아서 이렇게 필터링 했던 거에 하나를 더 해야 된다는 거죠. 뭐냐 하면 내가 하는 사업이 시흥 권역 안에 있어야 된다. 아니면 오이도항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러면 그걸로 필터링을 하나 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고 아까 얼굴이 있으니까 뭐 이름 똑바로 돼 있고 프로필 아니죠 타임라인 내용이 똑바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영역이 아닌 분들을 맺으면 뭐 그것도 괜찮아요.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집중적으로 뭔가 목적이 있을 때 목적 달성하는 데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해서 지금 그 질문이 있으시면 주세요. 예. 질문 있습니다. 네네. 그 프로필 사진이 어떤 로고나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치고 들어갔는데 안에 이제 그 프로필 사진이 이제 본인의 사진이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프로필 사진이 조그맣게 나와서 잘 안 보이는데 네.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자기 확대된 사진으로 자기 본인의 사진이 있는 거죠. 예, 예.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는 보통은 내 사업이라든가 내 생활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경우가 있어요. 네. 큰 영향력이 있는 분이 그런 분이면 이제 본인이 경중을 따져봐가지고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근데 그런 경우에도 뭐는 기대하시면 안 되냐 하면 그분하고의 관계까지는 어떻게는 된다고 치더라도 이분이 나중에 그분을 걸쳐서 다른 분들한테 나를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해 준다든가 아니면 공동체를 구성하거나 조직을 만들 때 반드시 방해가 되는 분이에요. 그런 분은 왜 그러냐 하면 좋게 봐도 그분이 의도가 좋다고 쳐요. 네. 의도가 좋다고 쳐요. 근데 그러면 뭐냐면 기술적인 면이나 이해도가 떨어지는 분이에요. 페이스북의 페이스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서로의 약속을 어느 선에서 지켜야 이게 매끄러운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좋게 생각해도 그 선이에요. 예.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키우시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미 뭐냐 하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분인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나르시스트가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사업이 먼저, 내가 이 정도 하더라도 당신이 나를 안 매줄 수 있어? 뭐 안 매주려면 말라지?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통 때는 뭐 평온할 때는 티가 안 나요. 근데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약간의 이렇게 좀 빡빡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그때는 반드시 다르게 행동하는 걸 보시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요. 네네.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이제 최신 글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 되게 이제 공유를 많이 하고 남의 글을 많이 공유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네. 그것도 배제 대상인가요? 예, 배제 대상이에요. 예, 왜 음, 그러냐 하면, 네. 그,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하고, 이렇게 배려도 하고, 함께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결정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계를 얕게 해갖고 대충 맺겠다 하는 쪽이면 뭐 맺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미 오프라인에서 이분은 내가 충분히 만나고 교류가 되고 서로 저기가 네트워크가 쌓였기 때문에 신뢰가 쌓여서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도 있어요. 음, 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계속 퍼다 놓는 분들은 뭐냐면 페이스북을 네트워킹 하는 곳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자기 타임라인을 나 필요할 때 나 보고 싶은 자료를 갖다가 그냥 그 쌓아놓는 용도라든가 타임라인이 또는 내가 내 생활에서 감추고 싶은 부분을 감추긴 해야 되겠는데 내용은 차 있는 걸로 보고 싶으니까 여기저기 내용을 갖다 퍼놓는 걸로 활동을 대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음, 근데 그런 경우에는 속내를 알기가 힘들고 나중에 맞춰서 이쪽에서 뭔가 배려해서 진행을 했을 때, 예, 그때도 나중에 가서 다른 이야기를 들을 확률이 있어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포는 거 말고,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요즘 일과는 어떻게 되시고, 이렇게, 일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로 대하는구나. 요런 게 계속 보여줘야 서로 긴밀한 대화가 돼요. 네. 가족 친지도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대화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랜만에 만나고 정보가 없으면 뭘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요. 부모도 맞, 자식한테 오랜만에 이렇게 추석 때나 이런 때 딱 오면 그러면 뭔 말을 꺼내기가 무서워요. 자꾸 물어보기만 해야지. 잘못 말 꺼내면 애가 마음 상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계속 포옹 글만 가져다 타임라인에 두시는 분은 저는 사실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좀 후순위로 밀어놓으시는 게 좋겠다. 예, 아, 그렇습니다. 또 질문해도 돼요? 그럼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질문해서 답하는 수업 방식이 그게 훨씬 저기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요. 예, 제가 지금 친구가 한 4,100명 정도 되는데, 예, 예. 그 친구들 이제 검색해서 이제 그런 분들을 좀 걸러내서 좀 정리할 필요도 있나요? 걸르는 게 먼저가 아니고, 네. 먼저 5천 명을 채우시는 게 먼저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4천 몇 명 있는 중에서 네. 있는 분들을 싹 정리해가지고 이거 해야지를 먼저 하지 마시고, 네. 남은 분이 예를 들어서 한 500명이 있다 하면 그 500명을 방금 이야기 드린 기준에 맞는 분으로 맺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예. 해서, 네. 보통, 어느 정도 인원을 남겨놓는 게 좋냐면, 어느 날인가, 어느 날인가 아니면 그 주에, 그 날이나 그 주에 만나는 사람이, 갑자기 만나게 되는 사람이 요 남은 숫자보다 넘치겠다 싶으면, 그때 인원을 걸러내는 게 좋아요. 아, 네. 왜냐하면 걸러내는 건 쉬운데 네. 새로 맺는 부분은 또 그것대로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니까 약간 여유를 둬야 예를 들어서 강의를 간단 말이에요. 네. 강의를 가거나 회의나 모임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럼 만나면 그때 갑작스럽게 맺어야 되는데 그때 인원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이미 늦잖아요. 예, 네.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먼저
조금 비워놓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4,950 정도로 항상 좀 맞추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어지간한 강의에서 요새는 50명 넘는 경우, 그 자리는 없거든요, 거의. 예, 그래서 저는 요즘은 4,950 정도로 맞추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원을 너무 줄이잖아요. 네. 줄이다 보면 그거에 자꾸 집중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맞는 분을 맺는 데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정리한다고 정리를 하다 보면 이 자르는 게 재미가 있거든요. 상당히 그 후련하고 통쾌한 게 있어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거 하다 보면 그것만 빠져갖고 열심히 이것만 하고 있지, 새로운 사람들을, 그러니까 뭐냐면, 만난 사람들한테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그 힘이 가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을 정죄해서 나한테 뭔가 이득이 되는 걸 추구하려는 약간 그런 경향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순서를 좀 바꾸셔서 하시는 게 좋아요. 또 질문 마지막 있습니다. 마지막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계속 하셔도 돼요. 네. 제가 페이지 계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페이지 계정에 이제 그 페이지 좋아요 이제 요청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알림에 이제 그 페이지 계정 이제 가끔 이제 알림이 떠서 들어가서 보면 페이지 계정 좋아요를 요청한 사람이 한 280명 정도 돼요. 네네. 280명 되는 분의 페이지를 다 좋아요를 눌러주는 게 제 페이지 계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뭐랄까, 관계는 관계고,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 친구하고 좋아요는 전혀 별개의 관계예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호작용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예의를 갖추는 거 이런 거 중요하는데, 마팔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지 숫자를 늘리거나 네. 그냥 예의상 하는, 또 그냥 서로 이렇게 돕는 느낌,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사업에는 바로 도움은 되지 않아요. 예,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있죠. 그냥 좋아요가 아니라 댓글을 남겼거나 그분 거 이제 프로필이나 이런 걸 들어가 봤더니 사업상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쪽하고 나하고. 예, 그 예. 경우는 당연히 좋아요 누르고 작업을 시작을 해야죠. 네. 예. 그래서 그거는 맞는데 무조건 다 하는 게 무슨 뭐, 내 페이지에 대한 평가가 뭐 달라지고 이런 거는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룹 계정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룹 계정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커뮤니티 계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그룹 계정에다가 내 하는 사업에 대한 거를 다른 그룹 계정에다 올릴 수도 있나요? 말을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룹은 계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건 없고, 예, 예. 그러니까, 예, 보통 우리가 계정이라고 할 때는, 네, SNS에서는 자기, 사람으로서의 개인 계정이 하나가 있고, 네네. 거기에서 생성을 하는 페이지, 네네. 법인 계정까지는 계정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룹이라는 거는 계정이라고는 부르진 않아요. 그룹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그 그룹을 형성해서 이제 다른 그룹하고 이제 말하자면 조인을 하잖아요. 예, 예. 말하자면 제가 다른 그 소셜 서포터즈 그룹에 가입을 한 것처럼요. 예, 예. 네, 그럼 그 가입한 그 내 다른 타 그룹에다가 내 네네. 게시글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올리는 거는 그 활동 요령이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은 오늘 수업에 굉장히 이제 그 관련이 깊은 부분이니까, 예, 네, 설명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드릴게요. 그리고 앞부분도 그룹 활동하시려면 좀 전에 아까 하시던 그런 질문들이 다 있었어야 되는 질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개인에 대한 부분이나 관계에 대한 부분이 원래 그룹에서는 기본이 되는 부분이니까, 예, 그렇게 네. 넘어가고, 자, 이제 그룹에 들어가셔서, 예, 나가셨네요, 장홍님이. 예. 자, 처음에 어떤 그룹에 가입을 하잖아요. 네. 가입하시기 전에 먼저 하실 일은 뭐냐면, 가입하기 전에는 그룹을 잘 살피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보통 저는 15분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시라고 해요. 그룹 하나 가입하는데 15분 정도 투자해도 되거든요. 그럼 들어가셔가지고 그룹이 만들어진 목적이나 그동안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운영진이 어떻게 돼 있는지, 글들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바깥에 단체 가입이라든가 이사 갈 때 그 동네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처럼 충분히 이렇게 검토를 하시는 게 좋아요. 메모를 하시면서 네, 이게 이제 가입 직전이나 가입한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고 가입하신 다음에는 가능하면 그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눈치껏 가입 인사를 잘 쓰셔야 돼요. 이 가입 인사글이 아주 중요해요. 예, 그게 첫인상이고, 가입 인사가 늦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람 활동하러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눈팅하거나 정보만 챙겨가려고 왔구나라는 인상을 주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룹을 가입했을 때는, 그룹이 개인을 여러 명 상대하는 것보다 아주 효율적이고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룹 상대하는 게. 그런데 거기에서도 활동하는 방법에 따라서 효율이 아주 달라져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 그룹에다가 글을 남기시면서 그룹이 추구하는 목적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나를 막연하게 들어간 곳이 나랑 상관이 별로 없는 곳인데 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 상대방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눈치가 없거나 자기 일만 보러 들어왔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키움 소셜 서포터즈라는 그룹이 있다. 또는 오이도항 소셜 서포터즈라는 그룹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입을 했으면 가입 인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키흥하고 나의 관계, 오이도항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서술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가까운 이마트 쪽에 거기에서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는 저는 거기 가까운 지역에서 방과 후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이도항에서 어촌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우리 여기 이 그룹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들어오셨구나. 이렇게 되도록 인사가 그걸로 시작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지 않은 경우에 지금 송재용님이나 장필규 선생님이나 뭐 다른 분들 경우에도 이렇게 소개를 또 하시게 되는 거예요. 오이도항 소셜 서포터즈, 오이도항 쪽 관련된 이번에 교육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신청해서 듣기 때문에 이번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네. 이제 제일 저기 한 게 모임에 와가지고 워크샵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신입들 싹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기회잖아요. 첫 발표하는 게 자기소개하는 게. 근데 자기소개 해보세요. 그러면은 일어나가지고 머쓱하게 일어난 다음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확 주저앉는 사람 있죠. 근데 절대로 그룹에서 자기소개 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그 그룹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묘사를 해주셔야 돼요. 정 안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직 이 그룹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했지만 이번에 있었던 무슨 행사를 통해서 그쪽에 있었던 축제에서 들러서 또는 이번 교육에서 어느 분이 소개를 해주셔서 그래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좀 약간 진정성을 보이시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입 인사글이 매우 중요하다. 거기에서 이제 좀 더 노련해지면 그 다음에 주고받을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룹에 요러요러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예를 들어서 오이도항 쪽에서 제가 사업을 하는데 거기 가까운 곳에서 사업을 하는데 자주 거기 놀러 갑니다. 아는 분이 거기 계신다고 생각하고 가면 직접 뵙지 않아도 제가 너무 다른 곳 가는 곳하고 너무 느낌이 다를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해도 되고 뭐 약간 미룰 수도 있는 부분. 왜 미룰 수 있냐? 페이스북 소개글이나 이런 그룹의 소개글들은 수정 가능해요. 그리고 SNS에 있는 그 글들은 수정 이력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안 남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남아요. 남아요? 예, 특히 페이스북은 글이라든가 댓글까지도 수정 이력이 다 남아요. 예, 그래서 쓴 다음에 나중에 수정을 하셔도 돼요. 그 대신 어떤 거는 소용이 없냐? 예를 들어서
누구 험담을 내가 기분이 확 상해갖고 와다다다 해버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고, 혹시 하셨다면 수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말해서 다른 논의가 없었다면, 다른 분 댓글이 없었다면, 그냥 삭제를 하시는 게 나아요. 예, 그렇게 하시지, 잘못한 글이 있으면, 그거를, 수정하기보다 약간 그냥, 오타가 났다든가, 모자란 걸 보충한다든가, 점점 알차게 만들어가는 거, 이런 수정은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약간 보류한다는 의미는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하는 쪽에, 제가 하는 요런 걸로, 혹시 이쪽에 그런 게 있다면, 필요로 하신다면, 제가 약간, 약간 기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 하고 들어가는 거는 너무 처음부터 그러면 약간 과한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보류하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말 나왔을 때 들어가는 편이 훨씬 낫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하고, 가입 인사글을 한번 쓰셨으면 그 다음에 그룹에는 글을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최대한. 네. 왜 그러냐면 일정 기간 동안은 맨 처음에 가입했으니까 특별히 글을 써도 된 거지. 그룹에다 글을 자주 올리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운영진이 있으면 운영진보다 글을 더 쓰면 운영진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안 좋아하겠죠. 이게 공동체 특징이에요. 네. 공동체 특징.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갖고 막 자료 퍼다 나르고 막 이러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 근데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는 대부분 환영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 대신 어떤 선택지가 있냐? 아까 가입 인사글을 썼지요. 그러면 그 밑에서 필요한 사람을 언급해 가면서 질문이나 간단한 요렇게 이야기를 걸어도 돼요. 왜? 페이스북 그룹은 응? 전에 써놓은 글이라도 그렇게 댓글이 달리면 그 글이 어디로 가요? 아니, 근데 그 카톡으로 보내주면 돼. 그 사진 찍은 거. 그 글이 맨 위로 올라와요. 그룹의 제일 상단으로. 그렇기 때문에 새 글을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새 글을 쓰는 게 오히려 미숙한 행동인 거예요. 페이스북 그룹에서는. 근데 옛날 카페들 있죠. 네. 옛날 카페라든가 이런 그 CUG 계열에서는 글을 쓰면 새 글이 들어오면 글이 밀려 내려가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댓글이 달려도 맨 앞으로 안 오죠. 네네. 그렇게 되니까 자꾸 새 글을 썼던 건데 페이스북 그룹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썼던 글에 댓글을 달아도 그 글이 맨 위로 올라오니까 그냥 어지간한 이야기는 자기가 가입 인사 썼던 글 거기 밑에다가 그냥 쓰시면 되고, 또 특정한 분이 계시면 그분이 썼던 글을 찾아서 그분 글에다가 댓글로 달면 되고, 또 예전에 발제해 놨던 내가 관심 있는 그런 주제가 있으면 그 밑에서 이야기를 계속하면 돼요. 이런 게 좋은 방식이지 새 글을 자꾸 올리는 건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제 그룹에 들어와서 좀 내가 훑어볼 만큼 훑어봤고, 그 다음에 뭐랄까 검색을 해봤더니 내가 지금 알아보고 싶은 질문이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올라왔던 글이. 예, 그런 글도 없고, 그리고 이 내용은 왠지 다른 분들한테도 토론이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글을 써도 돼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발제라고 부르죠. 네. 발제. 예, 근데 이게 이제 그룹의 대부분 존재 목적이 존재 방식이 이걸 통해서 가는 거예요. 발제에 의한 토론 있잖아요. 네. 발제에 의한 토론에서 그룹이 운영이 되지, 막 서로 경쟁적으로 올려대는 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공동체가 아니고 그냥 그 게시판인 거예요. 서로 갖다 막 경쟁하듯이 하는 거. 그래서 그룹에서 할 때는 방금 이야기 드린 거 정리하면, 가입하면 반드시 미리 그룹에 대해서 좀 충분히 검토를 한다. 그 다음에 처음에 가입 인사글을 똑바로 제대로 쓴다. 그리고 어지간한 거는 자기 글이나 관련된 글, 관련된 사람의 글 아래서 댓글로 토론을 한다. 그리고 모두를 위한 발제라는 판단이 들면 그때는 새로 글을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절대로 정보를 퍼다가 나르시면 안 돼요. 정보가 모자란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옛날에는
검색 엔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유튜브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이런 게 없던 시절, 그런 시절에는 그룹 안에다가 정보를 많이 모아주면 잘 활동하는 사람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2000년대 이전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블로그가 나타나고 유튜브 나타나고 지금 이런 SNS까지 온 다음에는 정보를 퍼다 넣는 건 절대 안 되고, 어떤 건 가능하냐? 다른 분이 질문을 했어요. 그룹에 있는 다른 멤버가 질문이나 토론 중인데 그것에 관련된 좋은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별도 글로 올려서는 절대 안 되고, 링크나 사진이나 이런 거를 가져다가 그 해당되는 토론의 하부에다 다는 거, 그건 좋아요. 예,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방금 여기에서 이제 홍보를 위한 아이디어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뭐냐면 내가 하는 사업이나 내 생활에서 내 전문성이 드러나는 글들을 어디에다 만들어놔요? 페이지. 그런 거를 주로 페이지, 그 다음에 내 블로그, 유튜브, 내 타임라인 이런 데다 쌓아놨다가, 잘 쌓아놨다가 해당되는 적절한 질문이나 토론이 발생했을 때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토론을 이끌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그 유용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에티켓도 지키면서 그 다음에 자기를 드러낼 수 있고, 나중에 그룹에서 스텝이라든가 중요한 위원이나 이런 걸로 발탁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까 이야기 드린 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이런 데다가 해놓은 글을 그냥 놔두지도 않고, 구글 시트 같은 엑셀이나 구글 시트 같은 데다 목록을 딱 만들어 놨다가 필요할 때 딱딱 꽂아주는 그런 걸 전문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 자기하고 관련된 사업 관련된 거를 타임라인에 올려도 상관없나요? 관련된 거를 내용을 뭐랄까 일지성, 그날의 일과라든가 또 차근차근 내가 이렇게 기록해 간다라는 특성이 있으면 타임라인에서 이렇게 조금 해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거 아니고 정보성이다, 컨텐츠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블로그나 다른 걸 쓰시는 게 좋아요. 페이지나 블로그나 이런 쪽들을. 네네. 예. 알겠습니다. 타임라인은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일지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발생한 일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예. 뭐 보시면 떡방이나 이런 쪽 글 올리실 때 보면은 그날 한 떡에 관련된 사진과 내용을 올리시잖아요. 예, 그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고 내용이 이렇게 딱 쌓이잖아요. 예, 그러면 나중에 인용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아, 예, 근데 가능하면 제가 추천하기는 블로그를 많이 추천해 드려요. 예. 블로그가 서술하기가 좋고, 혹시 유튜브를 썼을 경우에는 전부 영상을 보면 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영상의 설명 부분 있죠. 영상의 설명 부분에다가 충분한 링크와 설명을 포함을 시키고, 또 어느 포인트에 영상이 길 경우에는 어느 몇 분 몇 초 부분을 보면 그러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충분히 달려있는 유튜브 링크를 가져다 써야지, 영상은 길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찾아보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뉘앙스로 그냥 관련된 거 요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블로그가 나아요, 훨씬. 아무튼 타임라인은 정보성이나 아니면 내 사업과 관련된 콘텐츠를 올리는 거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직접 올리시면 안 돼요. 간접적으로, 예, 똑똑하게 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올리고 싶더라도 그날의 일지 특성하고 그날 벌어졌던 일이나, 하다못해 오늘은 내가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아니면 이런 부분을 지금 오늘 쉬는 날이라 내 사업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정리를 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올리는 것까지는 그거는 좋아요. 예, 근데 그것도 너무 티나게 하면 안 좋고, 가능하면 타임라인은 그 이름 그대로 그 일지를 위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한 일지. 예, 예. 그 일지에 대한 그 길이도 좀 감안을 해야 되겠죠? 문자, 그러니까 글자 수.
글자 수가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많이 길어지면 잘 안 읽으시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길이에 주목하기보다 안에 첨부하는 거 있죠. 제일 좋은 거는 사진 첨부가 좋아요.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하는 거. 예, 그거 위주로 하고 글을 쓰시더라도 요즘은 전부 앞부분에서 핵심적인 걸 한 번씩 해주고 넘어가죠. 왜냐하면 대부분 요즘 SNS 글들이 더보기를 이용해서 다 접어버리잖아요. 앞에 몇 줄만 보여주고. 예, 네네. 그래서 그 앞부분에서 요점이 드러나야 돼요. 지금 아래서 하는 이야기가 충분히 계속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걸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글을 쓰시는 거, 뭐 그러면 글 전체 글자 수보다 아까 이미지 첨부, 필요한 이미지를 충분히 첨부하는 거, 그 다음에 안에 단락을 띄어쓰기라든가 넘버링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기 좋게 구분하는 작업, 이런 거, 예, 이런 작업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다른 분들 대충 질문 다 질문하시죠. 되셨어요? 예, 다른 분들 질문하시죠. 저만 아, 계속한 것 다른 같아요. 분들은 질문 없으세요? 문학영님은 오늘 저기 들으신 거에서 뭐 궁금하신 거나 필요한 건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없으시고. 네. 다른 분들은요? 예, 장필규 선생님. 그저 아까 서두에 그저 친구 추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거 전자 그저 SNS 마케팅 그때 교육하실 때 네네. 그때 이제 듣고서 지금 거의 뭐 한 1년 반 만에 그 부분 지금 설명을 듣는 거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친구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글로 들어가서 실제로는 뭐, 친구 추가할 사람들 이제 대상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기준을 지난번에 아마, 유영준 선생님의 말씀이, 기준이 나는 50명, 그러니까 서로 아는 친구가 한 50명 정도 돼야 그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거기에서 필터링을 한 다음에 50명 같이 친구 관계가 아는 사이가 됐어도 지금 말씀하신 뭐 타임라인에 들어가서 언제 올렸는지 이런 걸 내용을 보고 추가 신청을 해라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예, 맞습니까? 예. 네네. 그때 그거는 이제 50명. 근데 꼭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때 이제 드린 거는 뭐냐면 다들 패친들이 많으신 분들이셔서 네네. 제가 그걸 권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네트워킹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제가 권해드린 거고, 네. 지금 아까는 제가 그 말을 안 했지요. 그 네, 말을 안 50명이가 얘기를 안 하니까, 하셨죠. 예, 오늘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나 오이도항에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경우는 현재 패친 총수가 50명이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사무장님. 네. 늦었습니다. 네, 그렇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현재 패친 숫자가 많지 않은 분들이 그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지자체 장에서부터 시작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에 나 하나도 아는 사람 없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 그러면 자기 사는 지역, 내 생활권이나 내 사업권 안에 있는 리더급 있죠. 거기를 찾아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맺어 내려오는 방법. 네, 그게 이제 완전히 바닥에서 시작할 때는 그 방법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이야기 드린 대로 내가 어떤 지역에서 특정 학교 대상으로 아니면 내가 있는 식당이 어느 특정한 그 대기업 빌딩이 있거나 뭐 이런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위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시작할 때는 좀 다르죠. 많이 네. 쌓이고 나면 그때는 아까 이야기 드린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좋고요. 자, 다른 질문 더 없으시면 그러면 그 미리 올려드렸던 슬라이드 있잖아요. 예, 그거 보면서 조금 이야기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번 교육 전에 슬라이드를 미리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화면 내보냅니다. 보이세요? 네, 예, 예. 아까 이제 오늘 내용도 안에 이제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예, 근데 이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 SNS 쪽 한다 그러면 개인 친구만 가지고 해결을 보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그 일부고, SNS의 일부고, 개인 간의 관계를 넘어서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네트워크가 얽히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조직화를 이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 서로 연대해서 사업을 규모 있게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단계까지 넘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그룹을 활용하는 방법, 온라인 커뮤니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드릴게요. 예. 제일 큰 목적은 개인으로서 사회활동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에요. 사실 어려운 게 없으면 또는 내가 뭘 어려운지 모르면 공동체 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혼자 있으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그냥 혼자가 편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충분한 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아쉬울 게 없으면 내가 혼자 있지 왜 굳이 불편하게 공동체에 붙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업을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하거나 이런 걸 하려면 공동체는 필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회활동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게 공동체 참여의 가장 큰 목적이다. 그래서 지역 홍보 마케팅 할 때도 이런 그룹, 카페, 밴드 이런 걸 활용하는 건 제일 기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쪽에 기본 구성하고 설정, 기본적인 활동, 아까 기본 활동은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룹 규모에서 활동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올라가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올라가 있는 슬라이드들은 제가 링크도 보내드렸고 제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파워포인트가 아니고 페이스북 안에 있는 제가 올린 사진들이에요. 사진식으로 해서 화면을 캡처해서 올렸기 때문에 페이지마다 들어가시면 좋아요나 댓글이나 여기에다 이제 질문, 다른 자료 이런 거를 계속 다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료로 그냥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그룹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중요한 거 그룹 들어가기 전에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는 내가 분명하게 본명을 똑바로 썼는지, 그 다음에 내가 얼굴 사진 제대로 걸려 있는지, 그리고, 뭐, 관련된 영상 채널이나 다른 데 있는 거, 그런 부수적인 채널들이 준비가 지금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살펴보고 들어가시고, 들어가면 인사말 꼭 할 수 있고, 하고 들어가시라는 거죠. 그냥 슬그머니 들어가서 대충 그냥 이름만 걸고 있겠다 이런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네, 그리고 페이스북 전체 구조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조금 필요한데 근데 이제 뭐 전에 설명드렸던 거니까 이건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페이스북은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회활동이 개인, 법인, 공동체, 행사 이 네 개로 사회활동이 구성이 돼 있어요. 사회활동이 개인들, 그 다음에 법인 기업, 예, 여기에가 이제 기업체나 단체나 기관이나, 예, 관공서 이런 게 다 이런 데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공동체, 지역사회라든가 분야 이런 부분이죠. 그런 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축제라든가 회의, 교육, 뭐 이런 것들, 행사,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개를 페이스북에서는 개인은 프로필로, 그 다음에 법인은 페이지로, 공동체는 그룹으로, 행사는 이벤트로 이렇게 소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고 복잡하다 생각이 들 때는 무조건 상단에 있는 검색창을 사용을 하세요. 상단에 검색창 활용하셔가지고 찾아서 들어가면 생각처럼 복잡하지 않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안에 페이지 부분
전에 설명 조금 드렸었는데 여기부터는 10분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니터하고 아니 캠하고 마이크 끄고 쉬어주세요.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